증인께서는 박근혜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이셨으니까 아마 2013년 2월에 취임하셨습니까? 3월에 3월에. 예. 그때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전해인 2012년 5월에 문제 강제집 인용 피해자 판결이 대법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만일에 그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결국 일본의 미쓰비시 등등의 전범 기업이 이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금전배상 책임을 지는 판결일 테니까 그로 인해서 적어도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정의 뭐 위반이다 뭐 하는 엄청난 반발을 하고 외교적 파문이 일 거다. 이것은 객관적인 상황이었죠. 그런 이제 아니 옳고 그르를 떠나서 아니 네. 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 그렇겠죠? 그러한 이제 우려들이 뭐 언론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전문가를 언론이 통해서 아니라 많이 나왔었습니다. 언론을 말씀드린 네. 게 아니고 증인께서 외교부 장관이시니까 그때는 그 점에 대해서 저 증인께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이 판결의 향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2013년 당시는 예. 외교장관 개인으로서는 예. 이 문제는 이제 제가 워낙 그 너무 출범 바빠서 초기에 예, 뭐 그럴 수 일이 많았기 있겠네요. 때문에 그러면 자 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나 예. 그러면 여기 지금 2013년 11월에 외교부가 사법부 설득용 문건을 통해서 큰일 났다. 이게 이대로 판결되면 안 되니까 이 판결을 미루거나 뭐 뒤집거나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지금 여러 의혹이 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제 기억의 그런 한계를 입장을 갖고 외교부가 정리한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기억의 한계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이제 아니 제대로 하십시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뭐 사소한 것은 모를 수 있겠지만 네네네. 이거 안 되겠다. 이 대법원 판결 이대로 확정 안 되도록 외교부로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하신 바 없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 그 말에 이제 회의에서 제출했던 저희가 그러니까요. 보고했던 예. 외교부 문서는 큰 틀에서는 2016년 말에 있었던 그 외교부 의견서랑 같이 합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거 좋습니다. 자, 많고요. 외교부가 그러면 이 대법원 판결을 미루거나 뒤집어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적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2013년 말 회의 아니 이건 때 지금 저 외교부에서 압수수색해서 저 문건이 나왔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제가 뭐 그 문건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십시다. 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다른 지금 그해 12월 1일 날 뭐 12월 1일이라고 날짜야 뭐 기억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무렵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뭐 법원 행정처장, 또 법무부 장관 등등하고 만났다는 거 아까 인정하셨죠? 제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이제 우선 만난 사실은 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이나 다른 장관을 만나는 것은 늘 만나니까 아마 외교장관이 기억 못할 겁니다. 그러나 법원 행정처장하고 만난 일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외교부 장관이 어떤 재판과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장을 만난 대법관인데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럼 기억 못할 수가 없죠. 하여튼 만나셨단 말이에요.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 아니 너무 제가 만나신 거죠? 아니 그 내용 여하를 떠나서 만나신 거죠? 제가 이제 이것은 안 만났습니까? 아니 제가 이것은 이제 제 자신의 그런 이제 발언 측면에서는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얘기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다른 의원님들 말씀할 때는 아니 그건 제가 아직 다른 의원들 말씀드릴 때는 제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 넘어가겠고요. 그럼 만난지조차도 지금 확인을 안 하시는데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증언을 거부하실 수는 있지만 이거 안 만나는 것처럼 하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그건 문제가 돼요. 그거면 위증 문제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러면 제가 그거는 제가 이제 법률적인 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는 것으로. 그럼 증언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럼 뭐 다 할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럼 이거 한번 여쭤봅시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방침을 시달을 받은 바는 없습니까? 그 대법원 판결을 절대 미루든지 뒤집어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뭐 그런 것도 다 이 문제 조사 과정에서 아마 다 이제
답 여기서는 안 보기 하시겠습니까?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쨌든 청와대 그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나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적어도 청와대 입장, 그 입장이라는 것은 되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조율된 입장일 텐데 그 입장을 전달받아서 이거 이 판결을 어떻게 하는지 미루거나 뒤집겠다 하는 것이 최소한 외교부에서 이니시에이트 처음부터 이렇게 건의는 안 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입장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와 그 마지막에 낸 의견서를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외교부 공식 입장인데 그래요? 거기에 어디에도 판결을 그래요. 뒤집겠다는 그럼 의도를 다 가지고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외교부 네. 의견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네네. 이것인데 자 외교부 그러니까 이 사안의 민감성은 아까 인정하셨죠? 네네. 네, 민감성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 어떻게 판결이 나든 만약 일본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뭐 지금 한간이 아니라 지금 보도되는 것은 만일에 30일 날 그 대법원 판결이 전범 기업들이 배상 책임 인정한 쪽으로 나면은 뭐 일본이 뭐 대사를 소환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인데 그러면 그렇게 심각한 사안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연구자가 뭘 이런저런 찬반을 이야기한다든가 또는 같은 공직자지만 저처럼 국회의원이 야 이건 옳다 그러다 이야기하는 것은 훨씬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곧 대한민국의 발언이죠. 그렇죠? 외교 문제에 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 외교부 장관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이 이 민감한 외교 사안에 관해서 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민감한 의견을 대법원에 냅니까? 나는 그 점이 찬반을 떠나서 외교부 장관이 어떻게 이런 민감한 외교 사안에 관해서 의견서를 대법원에 냅니까? 적절한 일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교부에 주관적인 의견을 낸다면은 아니죠.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객관을 가장한 주관인데요. 의심받을 여지가 많은 거죠. 외교부가 이거 외교부 장관 이름으로 낸 의견서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의견서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제 그 민감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막 국회에 와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저 질문을 하고 요구했으면 아마 대부분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 거부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예컨대 우리 강장학께서도 웬만한 문제는 다 그러셔요. 아니 그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의 언행이라는 건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 낸 아까 다른 의원들께서는 양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했는데 첫 번째 우선 2002년 판결은 일본의 전후배상이 갖고 있는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천명이자 역사적 사실에 대한 법구변적 정의에 대한 정의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판결이 옳은 것 같다 하는 견해를 한 여섯 줄 썼어요. 그 다음에는 반면 상기와 다른 견해들도 다수 제기되고 있음.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와 더불어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런 등등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외교부 장관이 그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국제무대에 가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런 말을 뭐 의견서 형식이든 뭐든 그런 말을 발설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외교부 내 극비의 간부 회의에서는 이런 걸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ICC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면 우리가 이길 건지 즐기는 건지 그건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걸 대외적으로 공식 문건으로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진다 말이야. 에?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과거사 문제에서 갖고 있던 도덕적 우월성을 잃게 될 것이라거나 국제사회가 우리를 국제적 약속을 뒤집는 나라로 볼 것이라는 견해 등이 그의 임. 마침에 견해가 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이런 민감한 말을 그리고 국익에 엄청나게 훼손되는 말을 어떻게 외교부 장관이 이것은 하등의 주관적 요소가 없이 객관적으로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존경하는 천 의원님 이제 말씀 이제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만은 이미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각계에서
많은 이제 그 논문이라든가 무슨 그 기고나 이런 게 이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외교부 장관이 대법원의 재판 연구가 아닙니까?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내는 취지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제 이 65년 총괄협정을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관련된 측면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볼 수 있어요. 아까 똑같은 네네. 말 아닙니까? 어떻게 네. 이렇게 민감한 이야기를 우리가 국제법을 어기고 이걸 지키지 않은 거고 우리가 도덕적 원성을 잃게 되고 뭐 이런 등등의 민감한 말 그걸 어떻게 일국의 외교부 장관이 그걸 어떻게 이런 공식 문건으로 발설하느냐 이겁니다. 설령 속에 그런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우리 그 지키는 외교부 장관 더구나 국가를 공식적으로 대표하지 않습니까? 외교 문제에 관한 어떻게 외교부 장관 이런 걸 발설합니까? 그건 나는 이것은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것은 이 적어도 누가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어떤 간에 그 재판을 뒤집어서 일본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가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낸 거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제 그것이 이미 그 학계 논문이라든가 이제 그런 기고를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외교부의 의견을 반영해서라면은 이제 혹시 오해를 그걸 외교부 장관이 그것을 갖다가 확인해서 법원에 낸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우리 외교부의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그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집대성하고 나는 것을 우리 이제 외교부에서 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간부에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주관적인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게 재판에 최종적으로 참고를 하시라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정리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